이륜차 통행이 불가능한 전용도로 추가, 석동 소사 녹산 진해터널 구간 전용도로로 지정, 이륜차 통행 불가. 안녕하세요, 바니입니다. 오늘은 로얄엔필드의 인터셉터 650을 타고 부산시 강서구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륜차 유저의 적들 중 하나인 자동차 전용도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시와 창원시 등이 석동, 소사, 녹산 간 도로를 새로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용원터널, 마천터널, 진해터널을 경유해서 달리는 도로 구간이고요. 그동안 이 길을 통해서 부산 라이더분들과 진해, 창원 등의 라이더분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이 도로를 이용을 하고 계셨어요. 지도에서 보자면 이 구간인데 부산시 강서구부터 진해를 거쳐 창원까지 이어지는 쭉 뻗은 도로로 신호도 거의 없고 교차로도 거의 없어서 안전하고 빠르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이제 이륜차가 통행할 수 없도록 자동차 전용 도로로 만들고 이륜차 통행 금지 표지판을 붙이고 앞으로 이륜차의 통행을 막는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륜차들이 아무런 문제도 없이 잘 이용하고 있던 구간인데 이곳을 갑자기 전용도로로 지정하여 굳이 이륜차의 통행을 이제 와서 막는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인터셉터를 타고 향하고 있는 장소도 바로 이 도로 구간입니다. 조금 있으면 전용도로로 지정될 해당 도로를 이 인터셉터로 달리면서 영상을 진행할 텐데 이륜차 통행에 아무런 위험도 문제도 없었습니다. 이 구간이 이륜차 통행금지 도로인 자동차 전용 도로로 지정이 되면서 15분에서 20분 정도면 통행이 가능했던 구간이 앞으로는 약 30분에서 출퇴근 시간에는 40분까지 소요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를 새로 설정하는 이유로는 석동, 소사, 녹산 구간이 즉 진해터널 구간이 도로가 크고 넓어서 큰 차들이 많이 다녀서 이륜차에게는 위험하다는 게 그 이유 중 하나인데 석동, 소사, 녹산 구간은 보시다시피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교차로, 버스, 택시, 보행자, 택배차, 방지턱, 신호등이 없어서 위험물이 적고 13분이면 통과가 가능해서 운행 시간이 줄어들어 오히려 이륜차의 사고율이 줄어들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구간입니다. 지금까지도 이륜차가 아무 문제도 없이 잘만 다녔고요. 그렇게 잘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저 쾌적하고 넓은 도로를 막고 이륜차들은 진해 시내를 거쳐서 그 위험 요소가 많고 신호도 많고 정체도 있는 시내로 구비구비 다니라고 합니다. 앞으로 쭉 달리기만 하면 되는 넓고 좋은 도로를 통행 금지로 막고 시내로 이륜차들을 몰아넣어서 종전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신호등을 거쳐서 구비구비 오랫동안 운전하게 만드는 게 과연 이륜차의 안전을 위한 것일까요? 그리고 정말 더 안전할까요? 저는 결코 더 안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이륜차들이 시내에서 신호 대기를 하다가 뒤에서 달려온 차량에 치여 죽거나 다치고 있고 시내 주행 중 택시, 버스 등에 희생되고 많은 사고를 겪고 있죠. 많은 분들이 이륜차의 과속등에만 시야를 좁혀서 이륜차가 빠르게 못 달리게 만드는 데 급급하여 계속해서 이륜차들이 다니지 못하는 전용 도로 구간을 늘리고 있는데 좋은 도로를 만들어 놓고 이륜차는 정작 막아서 이용할 수가 없는 현실이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자, 지금 이야기를 하느라 소개가 조금 늦었는데 현재 달리고 있는 이 구간이 앞으로 자동차 전용 도로로 지정이 되어서 이륜차 통행이 불가능해질 바로 그 구간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오토바이로 정부에서 그렇게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는 구간을 제가 달리고 있는데 많이 위험해 보이고 위태로워 보이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진해구로 안내를 해줘가지고 진해 시내도 많이 통과를 했었는데 거기로 가는 것보다 여기로 가는 게 지금 훨씬 안전하고 쾌적합니다. 제가 부산에 친구가 몇 명이 있어서 이 구간을 여러 차례 통과를 했었는데 전혀 아무런 문제도 없었어요. 그렇게 문제없이 이용이 되고 있던 구간을 이제 와서 막는다는 건 이륜차에 대한 어떤 악의적인 감정이 있어서 막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황당하고 어이없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 구간을 이륜차가 통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또 다른 이유는 이륜차의 소음이 인근 주민들에게 고통을 유발하고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해서 이 구간을 막는다고 이유를 들었다고 해요.
오토바이의 배기음 때문에 이 구간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말인데, 이것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 여러분도 영상을 보고 계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간은 산업단지와 산지를 통과하고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여러 개의 긴 터널을 통과해서 오히려 시내에 소음이 덜 전달되는 장소예요. 자,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 제가 달리는 도로가 초록색 선이 있는 구간인데, 인구 밀집 지역은 파란색 화살표들이 가르치고 있는 장소거든요. 시내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고 영원터널, 진해터널 등 큰 터널을 통과해서 소음이 전달될 요소가 오히려 훨씬 적고, 이륜차를 이쪽으로 보내면 도심에서 멀어서 소리가 오히려 더 안 들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소음이 많이 발생해서 주민들의 고충이 심하다면서 이륜차들이 이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막고, 초록색이 가리키고 있는 저 산속의 큰 도로 대신 진해구, 부산 강서구 등 도심지 시내로 이륜차를 다니도록 만들고 있어요. 석동, 소사, 녹산 구간의 도로가 자동차 전용 도로로 지정이 되어서 막히면 이륜차들은 시내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지니까 오히려 시내를 통과하면서 도심지에 더 많은 영향을 주겠죠.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당해서 못 다니게 막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지금 다니는 이 길이 오히려 시내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터널도 계속 통과하고 있고요. 이륜차가 이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석동, 녹산 구간 도로를 다니는 게 제가 볼 땐 훨씬 주민들에게 피해를 덜 끼칠 것 같은데,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석동, 녹산 구간이 막히면서 이륜차는 웅천동, 시내 한복판을 관통해서 이동하게 되고요. 진해 남문시티 프라디움 아파트와 진해 남문 리젠 시빌란트 더웰, 웅천초등학교와 고등학교도 지나게 되네요. 또한 내곡마을과 마천 일반산업단지, 남양지구 일반산업단지와 바로 인근의 주거지역인 아파트 단지들도 지나게 되고요. 웅동 이동의 녹산 코아루 아파트, 진해 녹산 현대 아파트, 진해 녹산 부영 아파트, 영원고등학교 등도 지나가게 됩니다. 이들 마을과 아파트와 학교들 모두 석동 녹산 소사 구간을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하기 이전에는, 즉 지금은 조금 더 조용했을 텐데, 지정이 되면 더 많은 이륜차들이 통과하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더욱더 시끄러워질 수도 있겠죠. 자, 보신 것처럼 소음이 심해서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해서 도로를 이륜차가 이용하지 못하게 막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막아서 더욱 많은 이륜차들을 시내 구간으로 통과하게 만든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이륜차 이용자들을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바보들로 보는 게 아닌가 싶은 수준의 말도 안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음이 심하면은 보통은 방음벽을 만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처에 소음이 심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 그러면 보통은 방음벽을 만들어서 해결을 하는 게 맞는데, 여기는 아예 이륜차 진입 자체를 막아버린다고 해요. 아니, 왜 도로에 자동차로 인해서 소음이 발생하면 불법 튜닝카들이 난리치고 다니면서 폭주하면 그때는 자동차의 통행도 막을 겁니까? 단속을 강화하고 방음벽을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해결을 강구해야지, 이게 무슨 군대식 주먹구구식 해결 방법입니까? 심지어 문제는 더욱 악화시키고 있고 말이죠. 진짜 한심한 행정 수준이다 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예전에 군대에서 전투와 끈으로 병사들이 따돌림과 괴롭힘과 인격 모독을 당하니까 이걸 견디질 못해서 끈을 이용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군대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을까요? 병영 부조리와 집단 따돌림과 인격 모독을 못하게 막고 근본적인 문제를 고쳤을까요? 아니죠. 전투와의 끈을 못 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투와 끈을 못 풀게 매듭을 만들어서 해결을 했답시고 자화자찬을 했죠. 자, 이렇게 해서 과연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까요? 아니죠. 이번에는 전투복 야상의 허리끈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군대는 이번에는 따돌림과 병영 부조리, 실패한 병사 관리와 감독 소홀 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했을까요? 아니죠. 이번에는 군대에서는 야상에 있는 끈을 모두 회수해 가버립니다. 얼탱이가 없죠. 그 다음에는 젓가락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일이 벌어졌고요. 그러자 군대에서는 젓가락을 모두 못쓰게 회수하고 포크 숟가락을 보급합니다. 얼탱이가 없죠.
지금 계속해서 어린 병사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군대에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외면하고 상황 모면에 급급해서 엉뚱한 끈과 젓가락만 뺏어가고 있어요. 나중에는 소총을 쏴서 문제가 생기니까 근무를 나갈 때 군인이 실탄을 못 들고 나가게 하고 대검으로 소동이 발생하니까 대검을 모두 걷어서 창고에 보관을 했는데 오죽하면 왜 혀를 깨물어서 죽을 수도 있는데 이빨도 다 뽑아버리지 라면서 비꼬는 만화까지 나왔었습니다. 제가 이 군대 얘기를 왜 하냐면 작금의 정부의 이륜차 관련 행정 상황이 이 당시의 군대 방식과 거의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륜차가 시끄럽다? 전용 도로로 지정. 이륜차가 보기 싫다? 전용 도로로 지정. 이륜차 관련 큰 사고가 났다. 전용 도로로 지정. 세로의 큰 도로와 터널과 대교를 멋지게 만들었다. 전용 도로로 지정. 이런 식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자동차 전용 도로로 지정하는 이유로 듣는 것들도 하나같이 앞뒤가 안 맞고 모순되잖아요. 지금 이륜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용 도로로 못 올라오게 막는다고 정부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정말로 전용 도로로 지정을 해서 이륜차들이 더 안전해졌나요? 아니죠. 이륜차들은 15분이면 갈 길을 30분, 40분씩 언덕길, 산길, 시내길, 농로를 통해서 돌아가야 하게 되어버렸고 더 힘들고 더 위험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기는요. 간단히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자, 우선 거가대교입니다. 거제에서 부산까지 거가대교만 건너면 25분이면 갈 수 있는데 이 거가대교를 막아버려서 무려 145분이나 돌아서 가야 해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게 진짜 더 안전합니까? 자, 다음은 앞해대교입니다. 목포와 신안을 잇는 다리인데 앞해대교를 건너면 단 8분이면 갈 길을 막아놔서 무려 61분이나 돌아서 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8분 운전해서 사고 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1시간 넘게 운전해서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을까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일까요? 자, 다음은 유명한 보령 해저터널입니다. 보령과 안면도를 잇는 해저터널인데 이걸 이용하면 15분이면 갈 길을 막아놔서 120분, 무려 2시간을 돌아서 가야 합니다. 해저터널 막아주신 고마운 경찰관님, 이게 정말 이륜차의 안전을 위한 일입니까? 해저터널 이용해서 죽은 이륜차 운전자가 많을까요? 2시간 돌아가다가 사고 나서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제 짧은 생각에는 15분 운전하는 것보다는 120분 운전하는 게 더 많은 위험이 있을 것 같네요. 참 감사합니다. 덕분에 더 많은 국민들이 더 높은 사고 위험에 처해 있네요. 참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마창대교입니다. 마산과 창원을 이어주는 다리인데 귀산 가는 길에 보이는 그 멋진 다리죠. 여기도 막아놔주신 덕분에 이륜차들은 8분이면 갈 길을 31분에 걸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일 심하고 악랄한 수도권 전용 도로입니다. 거의 모든 경로에 걸쳐서 전용 도로가 깔려있죠.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쓸만한 도로, 빠른 도로는 죄다 막아놔주신 덕분에 오늘도 이륜차들은 서울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요소 곳곳에 좀 좋다, 좀 새거다, 좀 잘 만들었다 싶은 다리, 터널, 도로는 죄다 전용 도로로 만들어 놓은 덕분에 이륜차는 오늘도 산길, 농로, 시내길을 통과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시간 동안 운전해야 하고 더 복잡한 길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게 이륜차의 안전을 위해서다 라고 위선을 떠는 모습이 참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대교, 터널, 대로 등등이 계속해서 전용도로로 바뀌고 전환이 되면서 이제 대한민국 곳곳에 전용도로가 생겨서 삥 둘러가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자동차 전용 도로가 민원이 들어오거나 사고가 날 때마다 무지성으로 계속해서 늘어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에 이륜차 통행을 막는 나라가 전 세계 몇 개국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9개의 국가입니다. 그나마도 중국과 대만은 250cc 이상은 통행을 허용하고 있어서 완전히 막는 국가는 7개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파나마, 파키스탄, 라오스, 베네수엘라, 태국 등 대한민국 외에는 개도국에서 벗어난 나라가 없죠. 대한민국의 이륜차 법률 수준은 이 개도국들과 동일한 수준인 겁니다.
자, OECD 가입 국가들 중에서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막는 국가는 과연 몇 개국일까요? 대한민국 단 한 개뿐입니다. 대한민국 외에는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막는 나라는 없어요. 즉, 이륜차가 고속도로를 통행 못하게 막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보면 유례가 거의 없는 일이라는 건데, 전용 도로의 이륜차 통행을 막는 나라는 전 세계에 과연 몇 개국이나 있을까요? 하나라도 있을까요? 자동차 전용 도로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륜차 통행을 못하게 막아놓은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전 세계 250여 개 국가 중에서 오직 대한민국만이 유일합니다.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막은 7개 국가 중 하나, 대한민국.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추입을 막은 전 세계 유일한 국가, 대한민국. 참 대단하죠. 알고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알고 보면은 대한민국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세계 1등 수준의 법으로 이륜차의 통행을 이렇게 막고 저렇게 막아놓은 과형 국가였던 것입니다. 이륜 자동차라고 법적으로 만들어 놓고 자동차 세금까지 걷어가면서 자동차 전용도로는 못하게 막는 나라, 대한민국. 참, 이런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슬픕니다. 다른 대다수의 나라들처럼 한국에서도 이륜차가 고속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올까요? 아니, 고속도로가 아니라 전용도로라도 이륜차가 다닐 수 있게 되는 날이 올까요? 이륜차를 타는 사람조차도 이륜차는 위험해서 전용도로에 올라가면 안 돼! 라고 외치는 작금의 현실을 보면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은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못하게 될 진해터널 도로구간, 석동소사 녹산 구간 도로의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 소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달리는 구간은 과연 자동차 전용도로로 들어갈 구간일까요? 아니면 일반 도로일까요? 이렇듯 별 차이도 없는데 계속해서 전용도로로 지정하는 것을 보면 참 저는 이해가 안되고 머리가 아픕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박엘 호감권익 보응이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요.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도 모두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